오늘은 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7세의 박씨 환자분이었는데요. 무려 6달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시도하신 건데 뱃살도 빠지고 당뇨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시 내원하셨을 때 검사 결과가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으며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진 나머지 주차장에서 병원 안까지 걷는 것도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똑같은 방법을 실천하면서 오히려 훨씬 건강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22년 아시아 임상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 식사는 신체에 7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3가지는 유익하지만 나머지 4가지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가 달라지고 장기 기능도 변화하며 극단적인 식사 방식에서 회복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올바르게 실천하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중 그 한 끼를 언제 먹느냐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루 한 끼만 먹을 때 몸에서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까? 먼저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 봅시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방식, 과학에서는 OMAD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몸은 장시간 공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으면 가솔린으로 달리는데 이건 음식에서 얻는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터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케토시스 상태로 몸이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노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분들이 장시간 공복을 유지할 경우 젊은 사람들처럼 효율적으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된 배터리가 달린 하이브리드 차처럼 어떤 날은 잘 굴러가지만 어떤 날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동이 걸리지 않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음 6시간, 고요한 시작. 점심 12시에 하루에 유일한 식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6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꽤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에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슈퍼마켓 장보기 피크타임처럼 모두가 물건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시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사실 60세 이상이라면 대부분 무언가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루 한 끼 식사가 약의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지어 고지혈증 약까지 이 약들은 모두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바꾸면 치료 결과도 달라지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6번째 시간부터 12번째 시간까지 몸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식사 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몸은 슬슬 다음 식사가 언제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몇 가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은 자가포식, 즉 세포 청소 과정을 가동합니다. 세포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팀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상된 단백질과 노화된 세포 구성 요소들이 제거되는 거죠. 2022년 아시아 심장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세포자가 청소 과정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게 들리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유익하려면 그 하나뿐인 식사가 충분한 영양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루치 영양소를 한 끼에 다 넣으려는 건 일주일치 빨랫감을 한 번에 세탁기에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분명히 어딘가는 빠지게 됩니다. 12번째 시간부터 18번째 시간까지 위험 구간. 이제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비축해둔 에너지로 버티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이 더 빠르게 연소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분들에게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바로 이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근육 손실 문제,
이 부분이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이미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잘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몸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근육이 한 번에 조직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이 고작 25g에서 30g 정도라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2023년 한국노인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5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78g을 한 끼에 다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고등어찜 3토막, 달걀 2개, 순두부 한 그릇을 한 번에 다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위가 반기지 않겠죠.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먹는다 해도 근육이 한 번에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조금씩 조용히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60세 이후에 근육을 잃는다는 건 일상의 자립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공원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더 지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수없이 목격해왔고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린다. 이제 혈당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루 한 끼 식사가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혈당을 기차 레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으면 레일이 평탄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엄청난 양을 먹으면 레일이 갑자기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옵니다. 그 큰 식사 이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다시 뚝 떨어집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장년층의 30% 이상이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 혼란, 손발 떨림,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이 식사법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그 한 끼를 구성하는 겁니다. 현미밥, 보리밥, 나물 반찬, 순두부찌개, 고등어 조림 또는 생선 요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미 한식 상차림에 익숙한 음식들이면서 혈당 조절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곁들여 건강한 지방도 함께 보충하세요. 논에 한 번에 비료를 쏟아붓는 대신 완효성 비료로 천천히 공급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 이제 흥미로운 부분, 바로 뇌의 이야기입니다. 뇌는 항상 간식이 필요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뇌는 전신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포도당 공급을 선호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뇌는 적응을 해야 합니다. 단식 중에 오히려 머리가 매우 맑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단식 고양감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지방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케톤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일반 커피에서 진한 에스프레소로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분들에게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머리가 무겁고 쉽게 짜증이 나며 집중이 힘들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건 그냥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요. 2020년에 발표된 뇌 노화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공복이 일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부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분에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복이 오히려 머리를 더 멍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그건 몸이 이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담석 위험. 이 내용은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놀랐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담낭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담낭을 물풍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 담즙을 짜내야 하는데 규칙적인 식사로 자극이 없으면 담즙이 그대로 고여 점점 농축되다가 결국 담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소화기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반복적인 공복은 담석 형성 위험을 약 30% 높입니다. 담석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좁은 관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아서 통증이 너무 심해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호성 선생님, 저 하루 한 끼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분들이 간과하는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절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본인의 구체적인 대사 건강 상태가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식사 패턴 변경을 권하기 전에 특정 수치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공복 인슐린, 당화 혈색소, 종합 대사 패널, 그리고 근육량 지수입니다. 이 수치들이 그분의 몸이 장시간 공복을 견딜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낮은 근육량 또는 신장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루 한 끼 식사는 발목을 채채로 마라톤을 뛰려는 것과 같습니다. 완주할 수는 있겠지만 가는 길에 심각한 손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대사 건강이 양호하고 식사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의사의 모니터링을 받는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공복 프로토콜에 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 지표를 기반으로 맞춤 설계된 공복 계획은 성공률이 78%에 달했습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은 부작용 없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약 23%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루 한 끼를 절대로 시도해선 안 되는 분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근육량이나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60세 이후에는 매우 흔한 일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벽돌을 훔쳐가는 와중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호성 원장의 마지막 조언.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기적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든 그렇듯이 어떤 상황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역효과를 냅니다. 과학은 이익과 위험 모두가 실제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60세 이상 환자분들 대부분에게는 좀 더 완만한 방법을 권합니다. 하루 2끼 식사를 하되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구간을 유지해보세요. 극단적인 위험 없이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험의 20%만 감수하고 결과의 80%를 얻는 셈이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에 박씨 환자분 기억하시나요? 하루 2끼로 균형 잡힌 식사로 전환하고 단백질을 적절히 나눠 드시도록 조정한 이후 단 3달 만에 건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하시고 손주들과 놀아도 숨이 차지 않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표로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더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요. 더 많은 분들께 추천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에서 또 뵐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